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의 이혼으로 아픔을 겪은 후 벌써 60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큼 세상에 겪을 일도 다 겪은 것 같이 생각했는데 너무 큰 착함을 따르는 것이 얼마 전 많은 일을 경험하여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란 것이 그 적기되어 산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란다고요. 또 2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말 안 해도 손가락질 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곳에서 털어놓고자 합니다. 사실 제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온몸을 바쳐 사랑했던 20대에 만났던 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온 세상이 제 꽃밭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야말로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었죠. 사사건건 모든 것이 달라고. 결국 시어머니란 사람이 제 인생 전반을 다 관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때는 전 남편 놈도 고작 27몽은 저한테 엄마한테 다 배워도 안 아플 것 없잖아.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당신을 우리 집안 사람인 거야? 전에 당신 집에서 배운 건 다 잊어버리라고. 그게 맞아. 우리 집 문화에 맞춰서 살아. 그렇게 26년이란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온통 치의 삶을 다 휘어잡고 저녁에 동네 산책하는 시간까지 관리하셨었죠. 마치 그 집안의 개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저녁에 하는 산책뿐이었어요. 어머니, 저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너 나아가서 괜히 웃고 그러고 다니지 마. 보기 흉하다. 4. 제가 언제 웃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 14층 남자만 보면 초아가지고 먹꼬리 지고 다니는 거 다 보인다. 한 번만 남자들 앞에 속고 그러면 내가 맨몸으로 내쫓을 줄 알아? 너 그래서 자꾸 밤마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웃인데 결혼한 여자가 집에 얌전히 나 있을 것이지. 왜 밤마다 된 2배 하면서 나자 받으세요 하고 다니는 거야? 남자들도 눈치챈다고. 아, 그만, 걔 누굴 속이려 들어. 아, 그건 너의 영화도 그러더라. 자, 원본 사람한테도 괜히 웃고 쓸데없이 여자가 해보며 못 써 결국 그동안의 시집살이와 시모와 남편의 의처증으로 60이 다 돼 이혼 도장까지 찍고요 맞춰 그때 보니 정말 이러니 않고 또 아니더라고요. 막판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 만나 내가 미쳤다고 이런 놈하고 결혼을 했나 재능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지만 그렇게 60대의 저는 이젠 여가 되어 남자라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동안 살았어요. 남자라면 즐기도 했고요. 제 늙은 인생에 이젠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가 30, 40대인 일을 했어서 60대에는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젊을 때 고세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사서 부족함 없이 노예 삶을 살 수 있었죠. 아픔도 있고 주말 없이 일한 결과 써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아픔에 혀끈 이혼 선배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우리 둘이서 서로 속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곤 했죠. 그래도 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게 있더라고요. 아, 여운아 나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내 남편 봤잖아. 어머, 정말 어떻게 미망했겠다. 그래도 차에 있어서 다행이지 미치는 줄 알았어. 그 사람도 알아봐. 당연히 아이지. 그 인간은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다라고. 아, 제가 차 안에서 보이길래 얼굴뿐이니까 최소 10살의 차이는 나겠더라. 차 제주도 좋아 안 오는 남편, 부종 없어. 난 아직까지 널네. 운 좋은 거 다야. 그나저나 소개팅은 생각해봤어. 친구로 친구고 뭐고 남자라면 질색이라니까 싫어. 아, 그 짓을 또 하라고 누가 결혼하라니. 앞서 가지 말고 만나보라니까. 그 사람도 한 번 갔다 왔어. 처주도 비슷하다니까. 싫어. 둘이 다 상처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해? 계속 그럼 이러다가 혼자 죽을래? 친구로 만나 말보빈 선이 넣은 연이 아니 건초와 할 너무 조체어 다닌 아이들 써도 아직 여자란 느낌도 들고
그럴 솔직히 우리 이혼하면서 자존감 많이 떨어졌잖. 아, 게다가 이것다고 그런 걸 다 잊게 만들어준다. 니까 내가 그래도 아직 괜찮구나 싶어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항상 활기찬 에너지를 갖고 사는 친구가 부럽긴 했거든요. 속으로 온갖은 상처를 갖고 있어도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했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친구의 설득에 몇십 년 만에 남자를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됐죠. 새 모습이 너무나 썰더라고요. 송영훈 씨의 반갑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네요. 오.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물 많게 속 마시고 있는데 저도 여기 나오는데 좀 교신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난 상황도 있고 하니까 간데 이상하게 여호씨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걸리고 궁금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저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친구가 좋은 분이라고 해서 이혼하고 배운 게 있는데 저도 제가 무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하든 죄악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걸 배웠네요. 의젓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말하는 사람을 보니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치즈주도 잘 알고 있어서인지 보통의 남자처럼 급히 다가오지도 않았죠. 그냥 오늘처럼 시간 될 때 종종 볼까요? 네요. 편하실 때 연락하세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갑자기 누구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봐주세요. 뭐 귀찮게 너무 자주는 연락 안 할게요. 나이 먹어 주책 같지만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와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서로 한 번의 실수가 있어서 두 번째는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신중해야겠다는 마음이 잘 느껴졌죠. 그렇게 보통 부부처럼 서로 집에서 TV도 보고 요리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워낙 서로 나이가 들어선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새 더 편해졌어요. 집안에서 만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때로는 제가 너무 정신없게 지날 때면 오늘 내가 일찍 끝나서 청소하고 밥 차려놓고 왔어. 아이고, 집만이 더렀을 텐데 대가면 되지 않아. 청소도 잘 하잖아. 고마워. 오밥까지 온 죄다 있었소. 이런 각수처럼 한번 해봤지? 밥 챙겨 먹고 사야지.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만난 지 1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이런 식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결혼하자는 얘기야. 한번 해봤으니까. 식은 건 어디고 우리 둘이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물론. 서류상으로야 부부가 되겠지만 우리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금처럼 생각을 좀 더 해볼게. 사실 난 좀 무서워. 애들도 있고 하긴 자기 마음이 먼저니까 전전이해 도료에 그렇게 저에게 그 말을 꺼낸 뒤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지 않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먼저 물었죠. 그때 한 이야기 왜 다시 물어봐 보기에 전 존이 생각한다고 있는데 아내가 괜히 독촉하는 기분 줄까봐 우리 둘이 좋은 것하고 아이들 생각은 또 다르잖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줄도 모르겠고 우리 딸은 나이 운한 뒤로는 다 놓은 것 같더라고. 우리만 한다는 것도 아는데 안 거다 물어봐 괜히 부담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 도구로 참더라고. 근데 왜 이혼했소? 당신은 사실 그 이야기는 만나는 동안 도 묻지 않았어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조심스럽게 이 때문에 항상 추측만 했었거든요. 이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긴 알아야겠더라고요. 취미를 싫어해서 무슨 취미? 그냥 무여와 보고 그런 것 좋아했었는데. 크거나 비싼 장비 사고 그랬던 거야? 아니, 모르겠어. 그냥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을까? 그건 어쩌면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거의 뭐도 망가다시키 필수. 아내가 아이고 상처 없겠다 그렇지. 대화로 푸는 것이 좋았을 텐데. 나는 시댁 문제였소.
어머니가 24시간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인사하면서 웃는 것도 문제라고. 그래서 위헌하게 됐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남편이 싫어지는 것이 덜 무서웠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시어머니가 최악이라면 결혼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려서 그게 더 무서웠어.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시집살인 없소알. 나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 걸 몰랐네요. 이제 우리 둘이 서로의 과거를 알았기에 잘 생각만 하면 되겠다. 아이들 문제도 거의 해결했고 아들 나를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알았어. 좋은 말, 나에 대해 좋은 설명을 해줘서 고마워.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지. 누구를 만나든 좋아하면서도 걱정이 많아. 괜히 미안하다고. 잘못은 아이가 있는데. 눈치는 우리 애들이 더 많이 보니까 그 마음이지. 나도 이해해. 그렇게 우리 둘은 양쪽 아이들의 주운 지지를 받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대로 혼자 살 거라 생각한 부모가 상처를 딛고 새 사람을 만나 딸이 훨씬 더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상견례 만남에서도 걱정이 우리 딸이 눈물을 보이자 남편의 따위도 따라오면서 즉책이죠. 갑자기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맘 알아요. 아빠랑 아줌마 잘 살게. 저희가 서로 잘 도와요. 아픈 것만큼 몇 배를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아니까. 아빠랑 아줌마가 잘 사시면 우리는 바랄 게 없어요.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딸들이 손에 맞잡고 있는 걸 보니 그간의 시름이 모두 놓이더라고요. 항상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응원해준 것이 이번에야말로 잘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초를 그리고 결혼식은 가족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한 뒤 집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사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나이에 창피하지만 그래도 신혼인들 우리 삼출발로 거쳐서 예쁘게 살자을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그래도 우리 집 평수가 더 넓으니까 거길 좀 성보자 내가 업체 알아보고 다 진행 시 길게 몸만 와. 당신 집 정리할 것 하고 알았어. 그럼 애들 불러서 좀 해야겠다. 그건 내가 할게 작은 것만 일단 추억 간단한 것만 큰 것부터 줘야지 쉽지가 없잖아. 사람들로 다 할게. 가구는 건드리지 마. 그렇게 제 공간을 하나둘 정리를 시작했죠. 워낙 오랜 세월을 살았던 제 공간이라 정돈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새 출발을 다짐하며 푯 것부터 정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몇 있어서 힘쓸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곤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치워야 제대로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선택. 저희 아들이 먼저 오겠다며 이야기해줘서 큰 가구를 함께 정리하기로 했죠. 혼자서 하기엔 무리겠더라고요. 장롱, 소파, 책상 같이 부피가 큰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편이 전화가 와서 저는 제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꺼내줘. 그렇죠. 남편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내 이야기를 무시해요?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라 내가 안 됐잖아. 미안해. 근데 어차피 알고 빨리 하면 좋잖아. 관아쏘, 내가 안 말을 게 아냐. 했네 젤서 끊어 화가 잔뜩 나서 전화까지 끊어버리는데 대체 어떤 데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 전. 그리고 밖에서 아들이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알목 얼려놔봐. 미트 긁히는 소리 안 나? 여기에 등도 없는데 뭐가 들어갔나? 얼어서 갖고 가려고 했는데 바닥 쌓을 것 같아서. 와, 이거 같이 살짝 들어서 미트를 봐야 할 것 같아. 같이 그럼 들어볼까? 좋아, 하나 둘 셋 하면 들자. 미체를 자꾸 해봐. 그래서 같이 힘을 주고 밑에 들어 올리니 채 2% 뭔가가 단단히 붙어 있더라고요. 뭐요, 엄마, 여기에 비잔금 숨겨둔 거야? 아니니 얘는 이 무공을 엄마가 어떻게 들어서 해? 제가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려서 숨겨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장롱을 중고로 들여온 것도 아닌데
기분이 묘해진. 그런데 테이프를 뜯어서 보니 그 안에 작은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언뜻 막대기처럼 보이는 크게 집 장롱 밑에 떡하니 붙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찝찝하다더라고요. 아, 엄머, 절 바토 정당하고 인 거 아니야? 돼 추노군기가 여기 왜 이런도 입수어? 아니야, 일단 내가 이따가 봐볼게. 아까 것도 아닐 거야. 그걸 발견한 순간부터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떠난 뒤 녹음기 안의 파일을 열어봤죠. 언뜻 보기만 해도 100개가 넘는 파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한 뒤에 파일을 열어뿐인데 상상도 못했던 목소리를 듣고 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취미가 싫어서 이혼했다던 그 여자 얼굴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전처의 목소리였죠. 제발 지우라고. 내가 싫다. 잖아. 여전은 정말 목이 나가도록 남편에게 절교를 하더라고요. 이혼 전에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던 건가 싶어서 숨죽여 듣고 있는데 한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그럼 잘 못했어요 하면서 무릎 꿇고 피로머 너 변태. 야, 내가 변태랑 결혼했냐고. 부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왜 이런 거야? 그 말을 시작으로 뒷 내용도 쭉 들어보았는데 단편의 전처거. 왜 남편의 취미생활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 제설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전체에게 집착을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찍고 녹음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의 전처가 소름 끼친다며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니 그냥 이게 본인의 취미생활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녹음 녹화한 것에서 뭐 하나라도 남편 맘에 안 들거나 꼬투리 잡힐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죠. 본인에겐 이것도 예술이고 음악 듣는 것과 비슷하다는 소름 돋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자 전처는 거의 울부짖으며 류나저고 하고 고소를 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에 꿈쩍도 하지 않고 고소할 테면 해보라고. 과연 누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손해보며 있을까 하는 말을 해요. 남편은 아담 편이라고 하기엔 소름 끼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영상과 녹음을 하며 쾌락을 느끼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도 그런 장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 녹음기를 듣자마자 온 집을 뒤지면서 또 다른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온 집을 다니며 이상한 점은 모두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도 왜 그래요? 하며 저를 심하게 비난했어요. 그동안 안락한 내 공간이 그 사람이 엿보는 공간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 불안함과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의 전처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를 그때서야 이해했습니다. 달겠다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이 모든 걸 들려주었고 아들도 땅이 꺼질 때 탄수 많으시더라고 하면서 집에 뭐라도 하나 나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씩씩해졌는데 그렇게 아들과 몇 시간 동안 온 집 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저는 작은 녹음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녹음기가 발견된 걸 보자마자 그걸 발로 밟아부수면서 이 늙은 미치광이가 많이 안 두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집 밖을 나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당장이라도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저는 일단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달랐어요. 주먹보다는 법이 더 무서운 거라고 하면서요. 그 인간에게 이 공간을 편하게 될락거리게 만들어뒀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순간 이런 미친 놈을 만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걸 생각하니 그 인간 없이 아들과 단둘이 정리를 시작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쩐지 큰 가구는 손도 대지 말라며 난리를 쳤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또 한 번 지옥을 경험할 뻔했던 걸 아주 가까스럽게 막은 거였죠. 머릿속에 재혼에 들뜬 아이들의 미숙한 스쳤지만 이 상황을 같이 알고 나니 또 한 번 엄마로서 죄짓는 일이 생겨 너무나도 미안하고 아이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 보고 삐질삐질 되는 걸 보더니 되려 아들이 제게 전마 잘못이 아니라고 뒤로를 해주더라고요. 그 인간이 인두겁을 해서 착한 추억, 순수한 척을 하고 앉아있는데 당연히 속지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이런 사이코 같은 놈시였음. 엄마가 만났기에 있냐고 하더군요. 엄마도 피해자인데 왜 엄마가 움츠려 들고 있냐고요.
그 위로의 말이 너무 감사하고 크게 와 닿았어요. 저는 첫 번째로 그 인간과 함께 사는 출발을 할 수는 없겠고 이를 어디서부터 말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밤새 아들과 함께 생각해 봤는데 알아보니 불법으로 녹취를 한 것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고소를 하였고 200개가 넘는 파일을 가지고 그 인간의 딸을 찾아갔어요. 그따위도 자기 아빠라면 아주 자상하고 천사 같은 모습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단, 애거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 딸도 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 엄마가 왜 도망을 가는지도. 그 인간의 딸을 보자마자 팔짱을 끼며 아줌마, 이렇게 따로 불러주세요 라며 감사해요. 아직은 아줌마가 편하신데 저도 슬슬 엄마라고 불러주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거예요. 저의 윤씨. 일단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건 나, 행운씨 아빠랑 치운 못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모든 파일들과 제가 들었던 내용들, 그쪽 엄마가 왜 도망을 갔는지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한동안 아무런 말도 기척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괜찮냐는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고개 숙인 머리카락 사이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더니 고개를 들어 아줌마, 저 사실 우리 엄마를 너무 미워 있어요. 왜 어린 날에 버리고 도망을 갔지? 나의 사랑한단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대체 뭐 때문에 날 버리고 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지? 않지 하는 원망이 너무 컸어요. 근데 엄마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를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요. 소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혜은 씨의 희재라도 알게 됐으니 엄마를 찾아봐요. 그리고 나는 아빠 고소할 거예요. 그래야 그 인간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는 너무나도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병이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줌마, 저도 아줌마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빠를 고소한다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저희 엄마의 억울한까지. 아줌마가 다 풀어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그 말을 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해외 시를 일으키며 이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본인도 힘들 텐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 그날로 일단은 그 인간에게 재우는 다시 생각해본다고 통보식으로 말을 한 뒤 연락을 끊었고 그 이후 저희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얼마 후 고소장을 받은 그 인간이 연락이 와 제게 석고대죄를 하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해주면 소리 소문 없이 제 앞에서 사라지게 놓으라고요 하지만 좋은 그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인간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소 취하는 없다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죠. 여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보이며 비친 사람처럼 지랄발광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런 모습을 숨기고 여태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요. 그 인간이 하는 지랄발광 말을 들어보니 자기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70을 묻고 빵에 들어가게 생겼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자기 말년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런 사달을 만든 해요. 되려 저보고 꽃뱀이라고 하는데 진짜 오처분이가 없어. 저희 아들이 그 인간 멱살을 잡으며 죽느니 사느니 호기를 부린 이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이 처먹고 진짜 추잡스럽게 덜하고요. 전 그 인간에게 네 딸도 네 그 들어온 치부를 다 알게 되었으니 그거 먼저 수습하라고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러니 그 말에 딸도 알게 되었니 하며 얼굴이 사색이 돼서 네 꽁지가 빠지게 주랭랑 위치 덜하고 말했어요. 자기 딸한테는 창피한지 아나 바하오. 그 이후 그 인간은 저한테 2번 다시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 인간의 딸인 혜외 씨가 제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경찰서에 연락해 물어보니 경찰 조사는 계속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인간은 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뒤
그 인간의 딸인 혜윤 씨에게 문제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본인 아버지는 죄값을 치르러 가고 자기는 수소문 끝에 엄마를 찾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고맙고 제일 미안하다고 하는데 괜시리 마음이 찡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 아빠를 닮지 않고 참 바르게 잘 컸구나 싶었어요. 저는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이사를 했고 번호도 다 바꾸었어요.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 살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재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수모를 당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자취해서 겪었구나 망쳤구나 하면서요. 아이디 불면 목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딸이 만나지 않겠다던 저를 찾아와 편지를 한 통 두고 가는데 그걸 보고 몇 날 며칠을 울었네요. 재혼하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기 전에 이걸 알게 돼 정말 다행인 거 아니냐고요. 제 잘못이 아니니 밖으로 나와도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 약속도 없이 그날 달려와 준 제 아들 덕분에 살게 된 걸로 생각하자고요. 그 말에 또 한 번 용기를 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물론 창피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 걸 알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저와 같은 피해자와 저와 같은 희생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요. 하는 마음이 컸어요. 여러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겉모습만 믿지 마시고 겉모습만 믿지 마시고 제대로 확인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에 먹고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사람을 정말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여름철 장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